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 안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존재와의 만남이 한 사람의 가장 바깥 부분인 이 피부까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반드시 겉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피부병은 종종 죄나 부정함으로 인한 격리를 상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왔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피부가 깨끗했으면 문둥병으로 일그러진 더럽혀진 그 피부가 어린아이, 우리 모두 아이 다 낳아봤잖아요. 아기가 막 태어나면 얼마나 살갗이 부드럽고 만지면 만질수록 탄력이 있고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추하고 상처 입은 부분, 피부까지도 완전한 새 생명으로 재생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동물의 피부, 즉 가죽을 취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준 이 사건은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뜻합니다. 우리 피부가 내부 장기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약점을 덮어준다는 그런 비유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피부는 내면의 영성이 밖으로 보여지는 거울이자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가 시각적으로 증명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 피부입니다. 오늘 이 피부 건강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피부, 두피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를 하나님께서 증명되는 그 장소인 이 피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타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속으로 따라서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속에 피부 건강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피부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뉴스타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 이 네 장만 성경에서는 죄가 없는 장이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모두 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꺼운 성경책 4장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소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부가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치료제를 이미 창세기 3장에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 독소로 인해서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야. 너가 밭에 나가서 얼굴에 땀을 흘러야 그 식물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피부 건강의 원리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이 나오나요? 뉴스타트 안에는 운동이 들어 있습니다. exercise, 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땀, 즉 운동을 통해서 몸 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
땅구멍이 신선한 공기를 혈관 속으로 들어와서 혈액 순환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피부로 덮어주셨습니다. 피부는 그냥 몸을 덮고 있는 가리개가 아니라 모든 죄의 흔적과 질병을 보호하고 막아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 달리기, 등산,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운동일까요? 짐에 가서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뛰고 짐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땀이 나니까 그게 운동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운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라톤, 자전거 타기, 수영, 골프, 축구, 탁구, 테니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운동은 상대방을 이겨야 합니다. 이런 운동은 중독되게 만들고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운동, 스포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습니까? 건강기별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다른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팔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왼손이 힘이 딸립니다. 오늘 피부 건강 첫 시간에는 피부와 관련된 성경절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피부 건강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애굽에 내린 피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성경절이 이 두 성경절이기 때문에 김희숙 사회자님 먼저 첫 번째 성경절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화덕의 제 두 움큼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피부병 중에서도 가장 독한 악성 종기입니다. 가끔씩 나오는 그 종기, 그것도 아프잖아요. 그런 종기가 아니에요. 화덕의 재를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훅 날리니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그 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공중에 뿌리는 환경 독소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화학 제품들, 음식에 들어있는 독소들, 마음의 독소들 다 해당되겠죠? 예굽에 내리는 종기 재앙으로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악성 종기는 피부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재앙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요술사가 모세 앞에 나오지 못했겠습니까? 요술사가 누구인가요? 사단의 대리자들입니다. 다음 장 요한계시록 16장 조금 긴 성경절입니다. 김희숙 사회자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속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출애굽기 9장은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애굽에 내린 피부 재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을 이 성경절은 앞으로 있을 피부 재앙입니다. 이 피부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여러분들 이 성경절을 천천히 속으로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재앙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절에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말씀해 보세요. 소돔에 종기. 악성 종기보다 소돔의 소드니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섯째 재앙까지만 읽었는데요. 일곱째 재앙까지도 소드니 소돔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 나오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피부 관리를 해봤자 아무리 피부에 많은 돈을 투자해봤자 아무리 피부에 관한 요법을 알아봤자 다 허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을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해요. 아마 이 성경절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대체 그냥 읽었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요. 이 성경절에 소돔에 소드니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재앙이 쏟아집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곱 재앙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재에 의해서 즉 사람이 6천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동안의 죄악들이 재앙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독사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정갈과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나요? 원래 그 사막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거둬지자 원래 있었던 정갈과 불뱀이 사방에서 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나를 감히 너희가 원망해? 혼 좀 나봐라 하고 그렇게 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었던 모든 해를 입은 독초와 이런 정갈들과 불뱀들과 또는 벌과 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가 되지 않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걷어 가신 거죠. 그랬더니 원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방에 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셔서 사랑도 하고 벌도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부모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악하고 나쁜 짓을 해도 정갈이나 불뱀에게 물려 죽이거나 불에 태우거나 하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은 사단과 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인 재앙이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내 천사가 재앙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가 거두어지면 그때부터는 꼬리를 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국 이래로 없던 그런 재앙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더 은혜의 시간을 더 주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들이 못 내리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게 아니라 사단과 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호소하고 지키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도록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땅에서 쏟아집니다. 첫 번째 재앙이 땅에서 쏟아져요. 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두 무리가 있어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모든 자들, 왕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평민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또 누구일까요? 짐승의 표를 만든 종교단체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둘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유튜버를 보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중간 물고기, 별의별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바다는 끊임없이 이 물고기들을 내어주는 그런 창고 같아요. 끝도 끝도 없는 펼쳐진 그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먹어도 먹어도 잡아도 잡아도 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물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으면 공중에 썩은 시체가 공기가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서 피부병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재앙을 쏟습니다. 강과 물 근원이 모두 피가 됩니다. 아니, 바다의 생물이 다 죽더니 이제는 뭐까지요? 강과 물 근원이 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서울에 한강이 있나요? 한강도 피가 될까요? 미국의 캐나다 국경까지 이어지는 북아메리카 오데오 강이 있습니다. 아주 커요. 바다 같아요. 시카고에서부터 미시간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다 둘러봤는데요. 배로 아주 바다처럼 그렇게 넓어요. 아마존 강도 모두 피가 될까요? 네. 물의 근원이 모두 피가 됩니다. 자, 넷째 천사가 이제 해에 재앙을 쏟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쏟더니 또 바다에 쏟더니 강에 쏟더니 이제는 해에다가 재앙을 쏟아버립니다. 불이 사람들을 태웁니다. 어찌나 크게 태워지는지 화상 입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아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두 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짐승의 보좌, 왕과 보좌에 그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바로 피부 재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종기가 얼마나 독하고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 무통주사도 맞지 않았고 자연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입술은 깨물어 보았어요. 근데 혀는 깨물어 보지 못했거든요.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서로 짝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에는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 같아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좀 죽여줘. 난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하면요. 암 환자들이 차라리 나 좀 죽여달라. 이렇게 호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일곱 재앙을 안 받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경제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표입니다. 우리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18장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바벨론 상품, 즉 지금 우리가 현재 잘 누리고 있는 모든 상품들이 일순간에 다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뭘까요? 지금? 금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바벨론 경제, 지금 이 세상의 경제 가장 인기 있는 상품부터 나열해 놨습니다. 금, 은, 보석부터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 의복, 자동차, 상품들, 병원 시스템까지 다 그 상품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경제에 맞춰서 현대식으로 풀어나가면 아주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옛날 책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책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에 맞춰서 그것들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과거라고 생각하고 2000년 전에 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이 성경에 보면 일순간에 어떤 곳에는 하루 동안에 사라진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 모든 신분과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거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일요일 휴업령만 기다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짐승의 표는 일요일 휴업령으로 해석하면 다 여러분들이 늑대 소년이 될 수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짐승의 표는 경제와 관련이 있는 표입니다. 이 경제 안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늑대 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속수무책, 양들이 늑대에게 다 잡혀 먹히듯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분명히 알아요.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될 줄을 몰랐거든요. 일월 흉년만 기다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즉 쉘터를 주셨는데요. 그 기별이 바로 시골 생활과 건강 기별입니다. 노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주를 짓고 여덟 식구 모두가 방주에 들어갔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 나왔듯이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아내가 미련을 가지고 저 소돔에 내 거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 옷, 내 보석 그렇게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의 철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 채 산으로 도망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장자들이 죽지 않고 열 가지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우리가 말한 대로 믿어. 그러면 너희들 장자 첫 번째 짐승 안 죽을 거야. 그렇게 살아났던 애굽인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애굽인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이런 재앙으로부터 고통받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건강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런 고통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어떤 사람은 더 작게, 어떤 사람은 재앙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부 이 피부 건강에서는 어떻게 하면 피부가 건강해지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피부가 아름답죠? 예, 모습도 아름다운데 참 피부가 곱습니다. 광이 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그 영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 피부 재앙은요, 일곱 재앙 때 바로 탁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피부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일곱 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피부 관리를 못하면 피부 재앙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 더 자비가 없는 피부 재앙이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요? 재앙은 지금부터 서서히 서서히 내리다가 자비가 섞이지 않을 때 그때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힐링 아카데미 교육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많이들 지금 해외해졌죠? 건강기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피부를 잘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컨텐츠를 오늘 일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는 무엇인가? 두 번째, 피부도 면역 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알러지 진짜 이유. 알러지가 많죠. 피부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비염. 그런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건강한 피부의 3대 요소는 무엇인가? 피부 미인 세안법은 무엇일까요? 피부 관리 황금 순서 1, 2. 2주 집중 깊은 주름 프로젝트. 너무 좋은 주제죠?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의 깊은 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스킨케어가 왜 중요한지 이 시간에 일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skin? 피부는 무엇인가요? 피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조는 표피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세포, 기저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세포, 각질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분이 흡수가 됩니다. 이 각질층을 지질,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포피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포피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림프관도 없습니다. 영양은 이 진피에서 공급이 되고 각질층은 벽돌, 죽은 세포 플러스 시멘트 지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피부 장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 표피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진피입니다. 이 진피는 콜라겐을 형성하고요. 엘라스틴, 즉 콜라겐 히알루론산,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피에 혈관이 있고요. 림프관이 있고 신경이 있고 피지선, 모낭, 털뿌리가 있고 여기가 바로 피부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이 진피의 역할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고 영양 공급을 진피에서 합니다. 여기가 혈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영양들이 이 진피를 통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진피는 체온을 조절해주고요. 염증 반응을 이 진피에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피부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바로 진피입니다. 콜라겐은 우리의 피부를 단단히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엘라스틴은 신축성이 있는 단백질입니다. 콜라겐들을 탄력 있게 이어주는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진피 밑으로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이 피하 조직은 지방층입니다. 여기에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고요. 림프관도 있습니다. 피하 조직이 하는 역할은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진피가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을 해줍니다. 피부는 단순한 막이 아니라 장벽 기관이고 면역 기관이고 내분비 기관이고 감각 기관이고 죽은 세포 플러스 지질 플러스 수분 균형을 해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피부도 면역 훈련이 필요할까요?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균,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를 거의 만나지 못할 때 면역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면역이 거의 훈련되지 않을 때 너무 피부를 보호하면 면역이 미성숙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롭지 않는 것, 우유, 꽃가루, 계란을 적으로 오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면역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를 면역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그러면 피부 알레르기 원인은 무엇일까요? 피부 알레르기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우유, 계란, 진 먼지 등이 피부를 통해 침투하고 면역이 이화만적으로 인식을 하고 알레르기 감각이 센세티브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될 때 음식 알러지보다는 장에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음식 알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에서부터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유를 먹어서가 아니라 비누로, 세안제로 좋지 않는 그런 화장품, 그런 제품들로 우리 피부 장벽을 깨버린 거예요. 균형을. 그리고 샴푸나 세안제는 이렇게 씻으면서 눈에 들어가잖아요. 피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층을 없애버려가지고 건조하게 만들어요. 특히 알칼리성일 때 샴푸, 이런 세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 기름층을 없애서 눈이 건조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카락이 건조해서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건강한 피부 3대 요소. 피부 장벽 지질 3종 세트가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 피부 속에 세라마이드나 콜라겐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수분을 채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외부 자극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산. 이 지방산은 좋은 기름이죠. 좋은 기름은 알레르기를 예방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피부 미인 세안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안법. 이 세안법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얼굴이 굉장히 거칠고 뭐가 많이 나고 노화가 심해집니다. 먼저 미온수로 얼굴을 적셔요. 손으로 거품을 충분히 내야 됩니다. 거품으로 충분히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 씻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비누를 빡빡빡 문지르죠. 그죠? 손으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세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세안을 하죠. 세안을 할 때는 이마, 코 사이 턱 피지가 많은 곳부터 집중적으로 세안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몇 초? 60초. 60초 동안 이렇게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주고 수건으로 빡빡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 물기 제거를 해주는 그런 세안법입니다. 이 세안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의 피부가 광이 나고 지금부터 해도 안 늦어요. 주름도 없어지고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손부터 먼저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세안제를 손에 덜어서 거품을 충분히 내주고요. 이 세안제는 색조 화장을 할 때 세안법하고 일반 로션이나 뭐 크림 발랐을 때 세안법이 다릅니다. 비누로 세안하는 방법이 있고 이 세안제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안제를 동전만큼 크기를 해서 충분히 거품을 내줘야 됩니다. 충분히. 거품이 안 나면 물을 조금 더 떠서 거품을 계속해서 충분히 내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그 거품으로 물은 묻혀도 되고 먼저 미온수로 안 묻혀도 돼요. 충분한 거품으로 이 헤어라인 미간에서부터 이마로 콧등과 관자놀이, 볼과 턱까지 꼼꼼하게 60초 동안 세안을 해줍니다.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요? 팍팍 씻나요?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왼밤, 오른밤, 이마, 콧등, 턱 이렇게 해서 자 수건 닦을 때 팍팍 닦나요? 톡톡톡 이렇게 했더니 광이 나는 피부가 되었습니다. 피부 미인 기준입니다. 피부가 5.5에서 5.6이죠. 자극이 없는 성분이어야 됩니다. 거품은 부드러워야 되고요. 충분히 이렇게 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감한 피부는 젤 클린저가 있어요. 그리고 건성 피부는 크림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되고 일반 피부는 약산성 폼이나 비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한 거품이 나는 SLS 계열.
향료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알코올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자, 세안 후 황금 순서.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또는 얼굴 세안 직후에 10초 내로 이 바디로션, 토너를 바르셔야 합니다. 한참 후에 바르는 게 아니라 샤워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 닦고 바로 바디로션으로 보습제를 발라주고 바로 얼굴에 토너를 바르셔야 합니다. 10초 내입니다. 그 다음에 토너를 바르고 나서 물 위에 기름층을 덮어서 수분을 가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선택 또는 세럼 성분을 발라줘야 됩니다. 토너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기능성 세럼을 발라줘야 물 위에 기름을 덮어서 수분을 가둬서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세안 후 황금 순서 로션. 첫 번째는 토너 바르고 두 번째는 기능성 세럼을 바르고 세 번째는 로션 또는 크림을 발라줘야 광이 나고 탱탱하게 피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로션 또는 크림 바르고 나서 뭐를 바를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 노화가 안 돼요. 남자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주름이 더 여자보다 많습니다. 세안, 다음에 수분, 다음에 영양 공급, 그리고 피부를 보호하는 것. 이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주 팔자주름, 깊은 주름 집중 프로그램인데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면 됩니다. 팔자주름, 깊은 주름 많이 있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참가자들 중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꺼진 볼, 팔자주름 더 도톰하게 해줍니다. 눈 밑 꺼짐, 건조하거나 이런 분, 볼륨을 동시에 개선해줍니다. 처진 입술, 자연 플럼핑 플러스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탄력이 없는 분, 더 부드럽고 윤기가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제품으로 하루 아침, 저녁 따뜻한 수건 1분 찜질해줍니다. 2주 팔자주름, 깊은 주름 집중 프로그램을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루 아침, 저녁 따뜻한 수건으로 1분 찜질해줍니다. 눈까지요, 귀까지. 보르피린이에요. 이 제품이 프랑스제인데요. 이 보르피린 두 방울을 주름 부위에 넓게 발라서 1, 2분 동안 흡수하도록 톡톡톡 두들겨줍니다. 두 방울, 많으면 세 방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피마자 오일을 아주 소량, 손으로 따뜻하게 해서 발라줍니다. 얼굴 전체를. 팔자주름 따라서 지그시 압박을 하고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거 3분에서 5분, 그러니까 마사지. 미간, 거기에 주름이 많잖아요. 거기를 올려서 마사지를 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3, 4일 후에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짐을 느낄 수 있고 7일 후에 팔자주름이 살짝 완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이 팔자주름이 완화되고 탄력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이 과연 필요한가입니다. 자, 스킨케어는 단순한 미용을 넘어 중요합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전반적인 이런 컨디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제품 선택은 피부를 더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스킨 타입이 있어요. 정상 피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건조한 피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성 피부는 오일리해요. 그 다음에 복합성 피부가 있어요. 모든 피부가 복합적으로 된 피부 타입이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가 있죠. 뭐 바르기만 하면 뭐가 난다든지, 미어드림이 쉽게 생긴다든지, 뽀드로기가 자주 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피부 타입이 있습니다. 피부 타입은 개인마다 다르고요. 각각의 특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스킨케어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카만 스킨 컨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피부 고민이죠, 이게.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피부가 있는가 하면 건조한 피부가 있고, 쉽게 빨개지는 홍조 얼굴이 있고요. 자꾸 이렇게 색소가 침착이 돼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주름이 쉽게 생겨요. 이런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고민들이 다 있죠.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케어가 도움이 되고 피부는 다양한 그 외부 환경과 내부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피부 관리 순서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킨케어 루틴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올바른 순서로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의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꾸준한 관리가 피부 개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먼저 좋은 세안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약산성, 비누라든지 세안제. 세안제 하고 나서 반드시 토너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강한 알칼리로 세안을 했다면 토너는 이 피부 pH를 약산성으로 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토너 바르고 나서 세럼을 발라줘야 되는데 세럼은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능성 있는 세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비싼 거 뭐 여러 종류를 바르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습제, 뭐 로션이나 크림 둘 중에 하나예요.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영양제도 바르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작게 바르면 바를수록 훨씬 피부는 좋아합니다. 보습제 한 가지 사용하고 반드시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됩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 바르는 게 아니라 4시간마다 한 번씩 더 곁들여서 발라주는 게 피부 관리 순서에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렌징부터 세안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클렌징은 스킨케어의 첫 단계라고 했잖아요.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메이크업,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부는 다음 단계의 제품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스킨케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안이 중요합니다. 좋은 피부의 시작은 깨끗한 세안입니다. 노폐물 제거, 피지 정리, 모공 청결, 다음 단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너와 수분 공급이 중요한데요. 토너는 세안 후에 피부 결을 정돈해주고 남아있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을 공급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그리고 유지해주고 pH 균형을 맞춰주고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제품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습. 이 보습제, 수분 유지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보습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건조함을 예방해주고 건강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는데 수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채우고 잠그는 역할, 토너로 채우고 크림으로 지킨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분 유지, 피부 장벽 강화, 건조 예방, 피부 보호가 바로 보습, 수분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습제를 바르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자외선 차단이잖아요. 자외선 차단은 피부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요. 가장 중요한 단계이죠. 햇빛은 피부 노화, 색소 침착, 그리고 다양한 피부 문제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는 것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선크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 피부 노화 예방, 색소 침착 예방, 피부 보호,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를 해도 자외선 차단이 없으면 효과는 줄어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깨끗하게 하고 채우고 지키고 피부는 매일의 선택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할까? 각질 제거는 피부 표면의 그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를 더 매끄럽고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를 이렇게 도와줘요.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이 각질 제거라든지 이런 마사지를 가끔씩 해주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묵은 각질을 제거해야
피부가 살아납니다. 비 오면 다시 채워집니다. 죽은 각질 제거, 피부톤 개선, 모공 정리, 흡수력 향상.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욕심내는 각질 제거를 자주 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각질 제거는 더 많이가 아니라 적절한 주기가 핵심입니다. 팩 집중 관리. 마스크와 이 트리트먼트는 피부 상태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단계입니다. 수분 공급, 진정, 영양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스크는 매일이 아니라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집중하기. 그리고 피부에 보너스를 주면 집중 수분 공급, 피부 진정, 영양 공급, 빠른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마스크는 촉촉함을 더해주고, 진정 마스크는 민감 피부를 완화해주고, 클레이 마스크, 벤토나이 클레이, 그린 클레이, 많아요, 클레이 종류가. 이런 클레이가 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피지, 그리고 모공 관리를 해줍니다. 영양팩, 이 팩은 탄력을 주고 또 피부를 회복시켜줍니다. 자, 꼭 알아야 할 성분입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할 때 성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에 맞는 성분을 선택하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성분 선택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제품 추천, 피부 타입과 고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올바른 제품 선택은 피부 개선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성분과 기능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스킨 타입이 어떤 건지 따라서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킨케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스킨케어에는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피부 건강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관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피부를 망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오해들입니다. 피부는 보습이 필요 없어. 여드름은 세게 씻을수록 좋아. 비싼 제품이 항상 더 좋더라. 천연이면 무조건 안전해. 이런 오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킨케어에 대해서 지금 세안법부터 각질 제거, 마사지 팩까지 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라이프 스타일 스킨 건강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없이,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규칙적인 운동 없이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데 어떤 크림만으로, 어떤 기능성 제품으로만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내면의 건강이 피부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피부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모두 피부입니다. 식단은 피부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이 피부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피부 속에 있는 혈관들 있잖아요. 그 혈관에서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줍니다. 수분,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운동, 아까 운동이 뭐 달리기, 맨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라고 했나요? 어개 활동, 신체 활동, 걷기, 농사 짓는 것, 이런 운동이 피부를,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은 피부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 미인 피부, 미인은 장꾸러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 1부 시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2부는 기초 로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과정에서 어떻게 로션이 만들어지는지를, 거기는 데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